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구유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구유형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좀 둔감한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서 또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기도 한 그런 구유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유형이 사실 모든 유형의 첫 번째 유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유형을 통해서 3유형과 6유형이 나오고 이제 그 머리 가슴 장애의 출발로부터 나머지 번호들이 파생이 되면서 이렇게 총 9가지 번호로 분화가 됐는데요. 이 구유형이 눈을 뜨면 어마어마하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배울 때 초반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구유형이 눈을 뜨면 대단해지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구유형분들을 만나보면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기존에 찍었던 영상 중에서 좌뇌와 우뇌에 대해서 다뤘던 영상이 있어요. 이걸 좀 먼저 보고 오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제 좌뇌가 논리의 영역이고 우뇌가 어떤 느낌의 영역인데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좌뇌의 영역은 사실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99%가 우뇌의 영역이고 이쪽은 어떤 이미지나 느낌, 감정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의 무의식이 그 안에 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구유형들은 굉장히 우뇌만 사용을 하고 좌뇌 쪽이 약간 발달이 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곤 했거든요. 구유형의 에피소드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어떤 분이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 손잡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하철이 손잡이가 없었던 때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 구유형 분이 그냥 무심코 살다가 어느 날 손잡이가 있었네 이렇게 깨달으신 거죠. 이처럼 구유형들은 전체를 좀 뭉뚱그려서 느낌으로 보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세심한 디테일을 자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어떤 순간에 누구나 다 알 법한 그런 디테일을 이제 구유형분들은 모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또 누군가의 표정에 좋지 않다거나 어떤 그 미묘한 느낌의 영역에서는 딱 그걸 알아차리고 뭐가 바뀌었는데 라던가 그런 걸 또 되게 귀신같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표정이나 감정 같은 거는 잘 눈치채는 그런 모습들을 봤고요. 대신 이런 굉장히 데이터적인 논리적인 부분에서 좀 약점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구유형분들이 의외로 사유형만큼이나 또 예술 쪽에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또 있기도 하는데 그것도 또한 오뇌를 잘 이용하시는 구유형의 특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 카페에도 여기 보면 제가 상담한 구유형 청소년 친구가 그려준 그림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려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린 이 작품에 대해서 말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한다던가 그러면 몰라요. 그냥 그렸어요. 뭐 그렇게 대충 벌거부리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의견을 표현하거나 이런 거 조금 어려워하는데 느낌의 분야, 예술의 분야에는 재능이 있는 것들을 제가 충분히 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미술 심리를 공부하게 된 것도 사실은 구유형 때문이거든요. 상담할 때 정말 자기 내면에 접촉하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3종 세트 있어요. 몰라요. 그다지 딱히 이런 피드백만 계속 하는 걸 보고는 제가 정말 구유형과는 언어 상담이 힘들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구유형이 너무 온해 중심적인 그런 패턴이 있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좌뇌를 많이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림을 그리면 그림엔 또 그 사람의 무의식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내면에 있는 그런 에너지가 빠져나가면서 치유의 효과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유형과 사유형이 특히 미술 심리 쪽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유형들은 전해를 안 쓰고 모내만 쓰면서 이런 느낌의 세계에서 살고 있을까요? 이제 그게 구유형의 특징인 자기 비하와 이제 연관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구유형들이 멍을 때리는 이유가 내면에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 내가 잘못한 부분, 그런 열등감이나 자기 비하감이 올라오면 이걸 느끼기가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멍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극복을 하면 자꾸 자각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멍 때리는 거랑 자각하는 것과는 반대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구형은 그 자기 비하감을 좀 극복하고 나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자꾸 자각을 해서 이런 자기 비하감으로부터도 벗어나고 조금 삶에서 필요한 이런 섬세한 좌뇌를 사용하는 요소들 이런 거에 눈을 뜨면 정말 구유형이 놀라운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거를 충분히 옆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저는 되게 명료하게 의사소통하는 것들을 그런 게 몸에 배다 보니까 구유형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머리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극복을 하고 자기가 하려는 얘기를 조금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구유형들과는 의사소통을 하면 재미있어요. 그리고 그런 수용해주는 따뜻함 그런 것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되게 다가가기에 불안하지 않고 되게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유형 분들은 이 자기 비하감이 정말 큰 걸림돌인 것 같거든요. 구유형 분들은 정말 상담 와서 자기 내면을 안 보려고 7유형이랑 거의 쌍벽을 이루죠. 굳이 내면을 들여다 봐야 되나요? 그걸 꼭 굳이 짚고 넘어가야 되나요? 이게 구유형과 7유형의 공통적인 레퍼토리인데요. 그거를 짚고 지나가지 않고서 성장이 되기가 어렵고 내가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고통스럽겠지만 내면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좋고 그런 착각을 많이 하세요. 구유형 분들이 상담에 오는 걸 되게 꺼려 하시거든요. 거의 커플로 오실 때 상대방 연인에 의해서 약간 끌려오듯이 어쩔 수 없이 오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 이면에는 상담사로부터 나의 어떤 열등한 부분 그런 부분이 다 까발려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을 갖고 오세요. 근데 사람은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제가 안심을 시켜드리면 좀 표정이 편안해지시거든요.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국 굉장히 나의 열등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다 까발려질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많이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형분들도 강점이 있고 제가 또 그런 장점 위주로 또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좀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야 라는 좀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시고 그거를 직면하셔서 눈을 뜨는 정말 멋진 구유형으로 발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수용과 칭찬과 따뜻함을 주시는 그런 구형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따뜻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